얼굴 팩하면서 듣는 방송 김태현의 팩캐스트 임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서영입니다. 와, 2019년 새해입니다. 네. 벌써 소장님. 또 나이를 먹었어요. 19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케이크 커팅을 한번 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장님은 어떤 일기를 쓰셨을까? 아, 네. 막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아, 새해가 왔는데도 저는 나무를 심지요. 아, 그러세요? 네. 새해는 새해라고 심고 봄이면 봄이라고 심고. 네. 저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네. 나에게 3개월만 시간이 있다면 죽는 날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저는 그런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잘 하지도 않고 있는데 새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네. 내년도 다시 오늘처럼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도 아마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네. 그게 내 삶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 역시 새해라서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꾸준히 네. 더 열심히 네. 성실하게 네. 농부의 마음처럼 네. 아이들 마음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네. 뭐 여행을 가고 아.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옷장 정리한다는 분도 봤어요. 제가 네. 누군가가 내가 죽으면 정말 장례식장 가는데 내 옷을 태워야 되는데 내 옷장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본인은 옷장 정리를 하겠다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마 그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가 나의 삶이고 그곳에서 내가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 특별하게 뭔가를 한다, 안 하던 일을 한다라고 한들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시간이 뭐 3일이 남든 5일이 남든 3개월이 남든 아마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거에 의미를 다할 거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엄마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루하루가 꼭 나에게 소중한 하루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또 이렇게 감동으로 오네요. 네. 사실 육아라는 게 네. 늘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애 먹이고 씻기고 그쵸. 재우고 놀아주고 일상이 너무 똑같죠. 네. 반복적이죠. 나는 네. 또 뭐 새해라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음. 난 또 똑같이 애들이랑 집에서 지지고 맞아. 볶고 맞아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엄마들에게 음. 소장님께서 그게 가장 귀하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 그런 엄마들 많아요.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 뭐 주시네요. 새해를 다른 나라에서 보내고 싶다. 뭐 그게 10년 동안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또 뭐 새해 동토는 거를 어디 가서 정동진 가서 봐야 된다. 뭐 차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요. 좀 너무너무 정신없고 애들 네. 데려가 보세요. 뭐 보따리만 한 3봉다리예요. 네. 정말 그거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냥 네. 제 아이 정도 집에서 불만 좀 꺼도 TV만 켜놔도 좀 파티잖아요. 애들 장난감 중에 종 많잖아요. 소리나는 악기 같이 좀 두들기면서. 그죠. 또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그런 네. 촛불처럼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그냥 소소한 나의 일상이 내 삶의 큰 진리인 거지 특별한 이벤트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 어머니들이 집에 계실 때 저도 집에 있을 거니까 위로를 삼아 주시나요? 네,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네. 살면 또 기쁨도 찾아오고 그쵸? 네, 보람된 그쵸. 그런 날이 또 네. 올 겁니다. 새해에도 지치지 네. 말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에 또 최선을 긴 다해보더라고요. 터널에는 반드시 네. 빛이 있답니다. 네, 소장님 벌써 네. 많은 엄마들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그중에 네.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엄마를 위한 방송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저희 딸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서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일단 엄마인 저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은 부모님의 불화로 항상 불안감의 학창시절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항상 집은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가정에 관심 없는 아빠 때문에 엄마 혼자 자식 3명을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벌어야 했던 엄마는 항상 생활에 찌들어 있어서 저희들에게 관심 가질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아빠랑 전혀 다른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신랑과 결혼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아이한테 미안했고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극심한 우울증이 왔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한테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키웠습니다. 아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독박 육아 만 3년이 지나니 이제서야 우리 아이의 마음이 온전할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면 또 악마 엄마로 변신합니다. 아이의 특징은요 39개월인데 과한 표정, 과한 행동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삶을 관찰하는 시간이 깁니다. 유치원에서 자기 할 일도 안 했으면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율동 노래가 또래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언어 발달은 보통이고요. 2.56kg로 태어나서 몸집은 여전히 작고 왜소하고 잘 먹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저에게 한마디라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상담실로 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네, 사진 좀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엄마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아이 되게 영특한 아이고요. 네. 또 임신했을 때 엄마가 힘들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힘든 세상을 경험할까라고 생각했다는데 이 아이는 애착도 잘 돼 있고 현재 임신했을 때 불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39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실 올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엄마가 지금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아이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네. 자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미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아이고요. 또 이 아이를 보면 동생이 있는 아이로 보여요. 얼굴에. 그거는 진짜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래 아이들. 같은 반 아이들이 동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인가 봐요. 네, 도와주고 싶은 거가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동생이고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언니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걱정은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또래의 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려 보이고 애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싶고 또 크레파스로 그림을 못 그리면 크레파스로 같이 그려주는 엄마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실제 엄마가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 건 엄마가 원하는 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되려 빨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귀가 굉장히 잘 열려 있는 아이인데 남의 소리를 되게 잘 듣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옆집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 엄마 어디 간다고? 엄마 내일 나도 데려갈 거야? 이렇게 먼저 참견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가르쳐 준 게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아이한테 내가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을 엄마가 늘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 마음이 양심에 찔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본인 거 하지 않으면서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 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를 엄마가 체크를 하셨다면 성급기부터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것부터 조금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듣고 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 같고요. 그래 내가 괜히 찔려서 내가 많이 화를 냈는데
막 소리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찔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컸다는 사연을 거. 너무 길게 하시고 가정 환경까지 말씀하셔서 저도 큰 걱정하면서 아이 얼굴 봤죠? 네, 사진을 봤는데 의외로 아이는 괜찮았거든요. 네, 너무 그래서 예쁘네요. 사진을 지금 한 장을 보여주셔서 네.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보통 무표정한 사진을 한 3장 정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체크하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한 장 정도 봤지만 뭐 저 아이는 애착이나 이런 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놀랍죠.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보내드려요. 네. 방송하다가 완전 리얼이야. 즉석해서 보여드려요. 네. 네, 정말 처음 생생하게. 봤어. 네. 미리 조사하실까봐 제가 네. 엄마들에게 도움되라고 즉석해서 네. 보여드리는데 네, 살벌합니다. 네. 네, 소장님이 이렇게 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네, 옆에서 하나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크고 있나? 이 아이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사연과 또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들이대겠습니다. 네. 네. 마음껏 보내주세요. 네. 네. 저는 오늘 그런 네. 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들의 네. 화를 내고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랬을 때 아이의 그런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네. 키울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간이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의외로 엄마들이 제가 제 감정대로 아이한테 소리쳐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가 상담실에 왔을 때 보면 방금 그 사연처럼 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는 멀쩡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네. 엄마가 너무 친절한 엄마들이 있어요. 네. 화낼 때 화도 안 내고 참아요. 그리고 또 정말 기뻐할 때도 참아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엄마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참아야 돼. 아이한테 소리치면 안 돼. 아이한테 화내면 안 돼. 뭐 이런 자꾸 자기 감정 절제를 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부모고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인 줄 알고 계시면서 자기 감정을 너무 억제해서 아이가 되려 이때쯤이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덜 기분 나쁘나? 이때쯤이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덜 기분 나쁘나? 그래서 엄마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참고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쁠 때, 신날 때, 화가 날 때, 즐거울 때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춤을 춰야죠. 와 너무 즐거워라고 춤도 추고 화가 날 때는 하지마! 이놈! 이렇게 그냥 그게 왜 화날 때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그냥 소리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화가 풀렸을 때 엄마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그 아이가 뭐야? 왜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시간이 지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내 감정을 숨기고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내 감정에 내가 지금 솔직한가가 엄마들이 반드시 먼저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울증인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해요. 정말. 다이어트 약은 많이 드시면서 왜 우울증 약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우울하다라고 네.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놓고 나면 임신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인일도 몸의 체온이 1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벅벅 나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놓고 나서 이게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그 아이랑 옆에 있으면 엄마들이 그 임신했는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죠. 이 뇌세포가.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36개월까지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은 엄마들이 조금 전문의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약 처방도 좀 받으면서 육아를 하셔야지 정말 내 의지가 온전치가 않은데 멘탈이 온전치가 않은데 네. 의지만 갖고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잘 키울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의지만 갖지 마시고 네. 정말 치료도 받으시면서 적극적인 내 방법을 찾으셔서 육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엄마들이 책에서 본 건 있어갖고 네, 네. 막 우아한 육아. 네. 나는 이게 좋은 엄마가 돼야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나는 내 애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이가 봤을 때는 분명히 화날 일인데 내가 엄마를 때렸어요. 그럼 엄마가 이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웃고 뭐 있어. 잘못했어? 바로 반성해. 엄마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누군가 때리면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보이시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보이지만 내 감정이 여러 가지인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에 오면 감정 카드 테스트를 하는데 네.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엄마 자체가 감정을 조절하고 차단하다 보니까 아이도 그런 걸 배우겠네요. 그렇죠. 네. 감정을 숨기는 아이가 많죠. 네. 예. 그래서 평생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나 꺼내보지도 못하고 사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 영재호에는 감정 카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감정 카드가 따로 있어서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아이들한테 감정 카드를 보여주는데 똑같이 말해요.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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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즐거운 거고 이거는 기쁜 거고 우리가 구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넌 기쁠 때 어떻게 해? 라고 얼굴 표정을 지어보라 그러면 이 미소를 지어요. 근데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방법이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르다는 걸 표현해 주려고 네. 더 막 미소를 더 많이 짓는다든지 액션을 막 손을 든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신날 때 비슷한 단어지만 그게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아이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인생은 즐겁다, 화난다 두 개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해에 이 감정 카드 하나 딱 사갖고 아이랑 하나씩 하면서 표정도 따라하고. 네. 올 2019년에는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거워하고 또 울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그렇죠. 한번 화를 배워보면 내고 좋겠네요. 싸워도 네. 화해하는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두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할 때도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화해를 하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냥 미안하다 하면 돼요. 네. 네. 맞아요. 안 배워서 그렇지. 네. 우리가 한번 감정들을 꺼내기가 약간 아픈 상처가 있어서 또 음. 두려워서 그렇지 또 꺼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고 자주 네. 싸우고 자주 화해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요. 꼭 참다가 한번 화해하려고 하죠. 꼭 참다가 네. 한번 뭐 나타나잖아요. 화가 확 나면 이혼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네. 싸웠다가 또 좋았다가 싸웠다가 좋았다든가 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싸웠으면 내일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네. 오늘 2019년 새해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네. 네, 충실히 살아가는 거 네. 거기에 답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냥 네. 주옥 같은 네. 또 방송 해주셔서 제가 막 들이댔는데 네. 이렇게 또 주옥 같은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념일 찾지 마세요. 네. 기념일 찾다 보면은 모든 게 해피해야 되고 모든 게 이벤트여야 돼. 예, 없는 날 이벤트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이 네. 나에게는 촛불 하나만 켜도 우리는 이벤트고 네.
오늘 된장찌개에 정말 고기 한 점 나와도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네. 그거 자체가 엄마들이 현명하게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남이 하는 그 인스타 그 없어졌으면 좋겠어. 맨날 그 창 넓은 모자 쓰고 막 드레스 같은 거 이상한 거 입고 엄마들이 네. 해변가를 거니는데 누가 도대체 사진 찍어주는 건지 난 그게 더 궁금해.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지면 네. 지면 안 돼요. 네, 지면 안 돼요. 네. 네. 아, 네. 요 소장님의 철학을 딱 붙잡고 네. 있으면 독방 육아여도 네. 네, 오늘 내 아이 옆에 있는 내 아이가 소중하고 네. 오늘 하루 아,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가 소중한 네. 겁니다. 벌써 네. 20분이 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방송은 입 풀리면 끝나더라고. 네. 그게 매력입니다. 네. 네. 다음 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힘차게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신 영재들의 오후학교 임소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